스타이 마우스는 피그스타이 강어기에 자리 잡은 작고 예쁜 마을이었어요. 붉은 빛의 높은 곳으로 둘러싸인 연안으로 피그스타이 강이 유유히 흘러들고 있었죠. 마을은 항구 쪽으로 점점 기울어지는 언덕에 자리 잡고 있어서 마치 바다를 향해 미끄러질 것만 같았어요. 부두와 방파제로 막혀있는 스타이 마우스 항구로 모든 게 쏟아져 내릴 것만 같았죠. 항구 도시들이 의뢰에 그렇듯이 마을 변두리는 지저분했어요. 서쪽 진입로에 제멋대로 자리 잡은 교회 지역에는 주로 염소들이 살았고 고철과 넝마, 선반용 밧줄, 고기잡이용 그물을 사고 파는 사람들도 살았죠. 그곳에는 밧줄 제조 공장들이 있었고 조약돌이 깔린 제방 위에는 빨래들이 펄럭였으며 해초와 새거둔 껍질, 죽은 개들도 널려 있었어요. 깨끗한 풀바디 빨랫줄에 널어놓은 포르카스 고모의 빨래와는 너무 다른 풍경이었죠. 그곳에는 작은 만원경, 방수모, 양파들을 파는 성박 용품점들도 있었어요. 냄새도 많이 났고 꼭 초소처럼 생긴 이상할 정도로 지붕이 높은 헛간도 있었는데 청어잡이 그물을 말리려고 매달아 놓는 곳이었죠. 그리고 지저분해 보이는 집들에서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어댔어요. 아무래도 가구 운반차들이 모이는 곳 같았어요. 로빈스는 길 한가운데에 서 있었는데 선술집에 있던 어떤 사람이 창문으로 로빈스한테 소리쳤죠. 어이, 뚱보대지, 들어와. 로빈스는 도망쳤어요. 스타이마우스 마을은 항구만 빼면 깨끗하고 쾌적하며 아름다웠고 주민들도 예의 발랐어요. 하지만 경사가 아주 심한 내리막길이었죠. 만약 로빈슨이 길의 제일 높은 곳에서 도르카스 고모의 달걀 하나를 아래로 굴리면 문이나 발에 부딪혀서 깨지지 않는 한 저 밑에까지 굴러갈걸요. 장날이라서 그런지 거리에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어요. 거리에서 이리저리 떠밀리지 않고 걷기는 어려웠답니다. 로빈슨이 마주친 나이 든 아줌마들은 하나같이 큰 바구니를 들고 다녔어요. 로빈슨처럼 말이죠. 차도에는 생선이나 사과를 실은 수레 그릇과 철물을 올려놓은 좌판, 조랑말이 끄는 수레에 실린 수탉과 암탉, 짐 바구니를 나르는 당나귀들, 수레 가득 건초를 실은 농부들로 가득했어요. 게다가 부두에서는 석탄을 실은 수레들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었죠. 온갖 소음을 듣고 있자니 시골에서 자란 로빈스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겁이 났어요. 하지만 포 거리에 도착할 때까지 매우 침착하게 걸어갔어요. 포 거리에서는 소몰이꾼의 개가 스텀피아 마을의 다른 개들의 도움을 받아 수송아지 3마리를 마당으로 들여보내려고 애쓰고 있었죠. 로빈스는 아스파라거스가 든 바구니를 든 아기 돼지 2마리와 함께 골목길로 달아나서 시끄러운 개 짖는 소리가 사라질 때까지 문가에 숨어 있었어요. 로빈스는 마음을 다잡고 다시 포 거리로 나왔어요. 그리고 짐 바구니에 봄에 난 브로콜리를 가득 싣고 가는 당나귀 뒤를 바짝 따라가기로 마음먹었죠. 어디로 가야 장이 나올지 대충 알 것 같았어요. 여기까지 오는데 이런저런 일로 지체됐기 때문에 로빈스는 11시를 알리는 교회 시계 소리에도 별로 놀라지 않았죠. 장은 10시부터 열렸는데 시장에는 아직도 장을 보는 사람이 많았답니다. 시장은 아주 컸고 바람도 잘 통했으며 밝고 활기찼죠. 천장은 유리로 덮여 있었어요.
자갈이 깔린 바깥의 도로는 혼잡하고 시끄러운데 반해 시장은 사람들로 붐볐지만 안전하고 쾌적했어요. 무엇보다도 술에 취할 위험이 없었죠. 시장에서는 사람들이 크게 소리를 질러댔어요. 물건을 사라고 큰 소리로 외치면 손님들이 서로 팔꿈치로 밀치면서 좌판 주위로 몰려들었죠. 유제품, 채소, 고기, 조개들이 평평한 가판대 위에 진열되어 있었어요. 로빈스는 가져온 물건을 팔만한 곳을 찾아냈어요. 네니 네티고트 염소 아줌마가 보라색 고등을 팔고 있는 가판대의 끄트머리였답니다. 고등이요, 고등. 고등 사세요, 고등. 음메, 음메. 네니 네티고트 염소 아줌마는 매 하고 울었어요. 네니 아줌마는 팔 것이 고등밖에 없었지만 로빈슨이 달걀과 앵초꽃 파는 것을 질투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빈슨의 콜리플라워가 뭔지도 잘 몰랐어요. 눈치 빠른 로빈슨은 콜리플라워를 바구니에 담아서 탁자 아래에 뒀답니다. 그는 가판대 뒤에 있는 빈 상자 위에 올라서서 매우 씩씩하고 우렁차게 노래하듯 외쳤어요. 달걀이요, 달걀! 새로 나온 달걀이 왔어요. 달걀과 수선화 사실 분? 내가 살게. 12개 줘. 로자 아가씨가 장에서 달걀과 버터를 사오라고 했거든. 꼬리가 뭉툭한 커다란 갈색개가 말했어요. 어떡하죠? 버터는 없는데. 스텀피 아저씨, 대신 콜린플라워가 있어요. 로빈슨이 네니 아줌마를 한번 돌아본 뒤 바구니를 들어 올리며 말했답니다. 네니 아줌마가 콜리플라워가 어떤 건지 알면 야금야금 뜯어먹을지도 모르니까요. 다행히 네니 아줌마는 머리털이 빵모자처럼 생긴 우리한테 고등을 파느라 컵으로 무게를 재고 있었어요. 깨진 달걀 하나만 빼면 싱싱하니 아주 좋은 갈색 달걀이에요. 버터는 아마 반대편 좌판에 하얀색 야옹이가 팔 거예요. 이 콜리플라워도 정말 좋아요. 콜리플라워는 내가 사마. 아이고 조그마니 귀여운 내 들창고에 복이 가득하기를. 이 콜리플라워는 너희 정원에서 직접 키운 거니? 베시 할머니가 부지런히 몸을 움직이면서 말했어요. 관절염이 많이 좋아진 것 같았답니다. 집은 수전이 보고 있었죠. 아니다 얘야. 달걀은 필요 없어. 닭을 키우고 있단다. 콜리플라워 하나랑 꽃병에 꽂을 수선화 한 다발 다오. 베시 할머니가 말했어요. 꿀꿀 꿀꿀. 로빈슨이 대답했어요. 여기요, 퍼킨스 부인. 여기 꼬마 돼지 좀 보세요. 혼자 자판에서 물건을 팔고 있어요. 응? 뭐라고? 퍼킨스 부인이 작은 소녀 둘을 따라가면서 사람들 해치며 소리쳤어요. 아이고, 아니겠지? 이게 새로 나온 달걀이라고? 혹시 달걀이 팍 깨져서 내 주의 드레스를 망치는 거 아니야? 5개의 꽃 전시회에서 1등을 하기도 한 와이언 도트 부인의 달걀들이 팍 하고 깨져서 판사의 검은색 비단 법복이 엉망이 됐잖아. 혹시 커피로 물들인 오리알은 아니지? 꽃 전시회에서 그런 속임수를 썼었지. 정말 새로 나은 게 맞아? 확실하지? 달걀 하나만 깨졌다고? 그래, 믿으마. 달걀 프라이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고 말이야. 달걀 12개야 콜리플라워 하나 다오. 사라, 폴리, 이것 좀 보거라. 꼬마 돼지가 은으로 된 코걸이를 했구나. 사라 폴리와 그녀의 친구가 킥킥거렸고 로빈슨은 얼굴이 빨개졌답니다. 로빈슨은 너무 당황해서 한 숙녀가 마지막 남은 콜리플라워를 사려고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숙녀가 툭툭 쳐서야 알았죠.
이제 앵초코 한 다발만 팔면 됐어요. 계속 킥킥거리며 귓속말 하던 두 소녀는 다시 로빈슨에게 오더니 앵초코스를 샀어요. 소녀들은 로빈슨에게 1페니 함께 박하사탕을 주었고 로빈슨은 너무 기쁜 내색을 하지 않고 아주 예의 바르게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앵초코츠를 팔면서 도르카스 고모가 견본으로 준 수선용 털실도 함께 줘버린 거예요. 로빈슨은 털실을 다시 돌려달라고 해야 하나 고민했어요. 하지만 퍼킨스 부인 사라폴리아 그녀의 친구는 이미 사라져버린 뒤였답니다. 물건을 모두 판 로빈슨은 박하사탕을 빨면서 시장 밖으로 나왔어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시장 안으로 밀려 들어오고 있었죠. 계단을 걷다가 로빈슨의 바구니가 한 늙은 양의 숄에 걸렸고 로빈슨이 바구니에 걸린 실을 푸는 사이 스텀피가 밖으로 나왔어요. 장보기를 마친 스텀피의 바구니에는 무거운 물건들이 가득했답니다. 스텀피는 책임감 있고 믿을만했으며 친절했어요. 누구에게나 기꺼이 친절을 베풀었죠. 로빈슨이 스텀피에게 먼비 할아버지네 가는 길을 물었어요. 브로드거이를 지나서 집으로 가니까 나랑 같이 가자. 내가 가다가 알려줄게. 꿀꿀 꿀꿀. 네, 고맙습니다. 로빈슨이 말했어요. 먼비 할아버지는 안경을 썼고 귀가 거의 안 들렸어요. 할아버지의 잡화점에는 웬만한 물건은 다 있었지만 햄은 안 팔았죠. 도르카스 고모는 그 점을 무척 마음에 들어했어요. 스타이 마우스의 잡화점 중에서 롤 베이컨이 천장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지 않은 곳은 먼비 할아버지네 뿐이었거든요. 그리고 혐오스러운 날 것 그대로 창백한 빛깔의 가느다란 소시지를 커다란 접시에 담아서 진열대에 올려놓지도 않았죠. 가게 들어갈 때 햄의 머리를 부딪히며 뭐가 즐겁겠어? 사랑하는 육촌의 살점일 수도 있잖아. 고모들은 이렇게 말하면서 먼비 할아버지네 가게에서 차, 설탕, 비누, 성냥, 머그잔, 프라이팬, 세제를 샀었죠. 먼비 할아버지는 그 밖에 다른 것도 많이 팔았고 가게에 없는 물건은 주문을 해줬답니다. 하지만 이스트는 무척 신선해야 해서 팔지 않았죠. 먼비 할아버지는 로빈슨한테 이스트는 빵집에서 사라고 권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이미 씨를 다 뿌려버렸다면서 양배추 씨앗을 사기에는 너무 늦었다고도 했죠. 수선용 털실은 팔긴 했지만 무슨 색깔을 사야 하는지 로빈슨이 그만 잊어버려서 살 수가 없었어요. 로빈슨은 앵초코츠를 판 돈으로 끈적끈적하니 맛있는 엿 6개를 샀어요. 그리고 먼비 할아버지가 고모들한테 전하는 이야기를 주의 깊게 들었답니다. 다음 주에 당나귀 수레를 고치면 양배추를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 어쩌다가 아직도 주전자를 못 고쳤는지, 상자 모양의 다리미가 새로 나와서 포르카스 고모한테 추천한다는 등의 이야기였죠. 로빈슨은 꿀꿀 꿀꿀 하면서 먼비 할아버지 이야기를 계속 들었어요. 카운터 뒤 의자에 서 있던 강아지 딥킨스가 파란 종이봉투에 장본 것들을 넣어 묶으면서 로빈슨에게 속삭였죠. 올봄에 볶음돼지 농장에 헛간에 쥐들이 있었어? 로빈슨은 토요일 오후에 뭐 할 거야? 꿀꿀 꿀꿀. 로빈슨이 대답했어요. 로빈슨은 무거운 짐을 잔뜩 들고 먼비 할아버지네에서 나왔어요. 엿이 맛있어서 기분은 좋았지만 이스트와 양배추 씨앗, 수선용 털실이 문제였죠. 로빈슨은 주위를 불안하게 둘러보다가 베시 할머니를 다시 만났답니다. 꼬마 돼지야, 복 많이 받거라. 그런데 아직 집에 안 갔니?
스타인마우스에서 그렇게 있다가는 소매치기 당하기 쉽단다. 할머니가 소리쳤어요. 로빈스는 수선용 털실을 사야 하는데 아직 못 샀다고 말했어요. 그러자 친절한 베스 할머니가 기꺼이 도와줄 기세였죠. 아, 그 작은 앵초 꽃다발을 묶었던 실말이구나. 내가 세마테에 마지막으로 짜준 양말과 같은 색이었어. 푸른빛이 도는 회색이었지. 나랑 같이 플리시 플라기 하는 양털 가게로 가자꾸나. 내가 색깔을 기억하고 있단다. 그럼 기억하고 말고. 베시 할머니가 말했어요. 플락 아줌마는 아까 로빈슨과 부딪혔던 양이었어요. 시장에서 23개를 산 뒤 가게 문을 닫은 사이에 손님이 왔다가 가버릴까봐 바로 집으로 온 것 같았죠. 그런데 세상에 가게가 그렇게 정신없을 수가 없었어요. 온갖 색깔의 털실에 굵은 털실, 가는 털실, 뜨개질용 털실, 양탄자를 짜는 털실, 이것저것 뒤섞인 온갖 꾸러미로 발 디딜 틈조차 없었죠. 플락 아줌마가 헷갈려서 물건을 찾는데 오래 걸리자 베시 할머니가 짜증을 냈어요. 아니, 슬리퍼를 짤 털실이 아니고 수선용 털실이 필요하다니까. 수선용 털실. 쌤의 양말을 짰던 것과 같은 색깔로. 아니, 뜨개질 바늘은 필요 없어요. 수선용 털실이면 돼요. 음메, 하얀색이라고 하셨나요? 검은색이라고 했나? 세 가닥으로 된 뜨개실을 달라고 하셨죠? 아이고, 회색 수선용 털실 색깔 섞인 거 말고. 어딘가 있는데 오늘 아침에 심램이 유엔부턴 양털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가게가 꽉 차서 정신이 없네요. 플리시 플락 아줌마가 실타래야 실꾸러미들을 뒤적이면서 힘없이 말했어요. 털실을 찾는데 30분이나 걸렸어요. 베시 할머니가 없었다면 로빈슨은 아마 털실을 사지 못했을 거예요. 늦었구나. 난 그만 집에 가봐야겠다. 배를 타고 나갔던 샘 할아버지가 오늘은 집에 와서 저녁을 먹을 거거든. 저 크고 무거운 장바구니는 골드핀치 자매한테 맡기고 나머지 장을 빨리 보도록 하거라. 포큼돼지 농장까지 가려면 오르막길을 한참 가야 하잖니. 베시 할머니가 말했어요. 로빈스는 베시 할머니의 말대로 골드핀치 자매네로 향했답니다. 가는 길에 잠깐 빵집에 들렀어요. 이스트를 잊지 않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로빈슨이 들어간 곳은 로빈슨이 찾는 그런 빵집이 아니었어요. 빵 냄새가 구수했고 창가에는 페이스트리가 진열되어 있었지만 그곳은 식당 또는 요리도구를 파는 상점이었죠. 로빈슨이 회전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자 앞치마를 두르고 요리사용 하얀 사각모를 쓴 남자가 돌아서며 말했어요. 안녕하쇼. 뒷바로 걷는 돼지고기 바이 아니신가?